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아직까지 북해군입니다. 그러면 북한군이었다가 귀순한 유튜버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한번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북한군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군에서 한 1년 3개월간 군생활을 하다가 셀프 전역을 하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현재는 북시탈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이제 하늘님께서 네. 북한군 출신이시지만 네. 셀프 전역을 하시고 남한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왜 남한으로 넘어올 생각을 했는지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죠. 아, 그래요? 가장 컸던 것은 제가 군생활을 하던 도중에 김정일이가 죽게 됐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요. 2012년 4월 15일을 맞으면서 조국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 김일성 탄생 100돌시 되는 날입니다. 그게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으면서 조국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날을 5개월 남겨두고 김정일이가 죽게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조국통일이 과연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품게 되는데 진짜로 안 됐습니다. 그 조국 통일이라는 게 북한과 남한을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요. 네. 너희는 최전방 군인들로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인공길을 꽂고 조국통일 만세를 부르면서 제주도의 해안가를 지키는 해안경비대가 될 것이라는 교육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불과 2km밖에 안 되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가까운 지역은 정말 가까운 지역은 한 300m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있었던 초선은 한 1.8km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에 있었을 때 하늘씨가 있었던 부대가 어떤 부대였어요? 몇 사단이었어요? 저희는 2군단 15사로 네. 그 최전방 초소를 지키는 민경부대였습니다. 민경부대면 최전방 초소 지키면 북한의 지역 어디였나요? 우리 지역 쪽으로 말씀드리면 한 25사 지역 쪽에 네. 그 연천 지역 쪽입니다. 연천 지역 쪽 네. 넘어왔잖아요. 그럼 넘어오기 전에 민경부대에 있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GOP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저는 GP에 있었습니다. GP에 있었어요? 네. 제가 실제로 중2 때 GOP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중2 때 작전 장교를 하면서 아시죠? GP 가면은 앞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네. 적 GP에서 애들이 뭐 하는 걸 이렇게 저는 맨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는 도대체 저기서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서 난닝구를 왜 입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쟤네한테 질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북계를 보면서. 네네. 그때 당시 북계군들은 저희 북부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엄청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네. 쌍안경으로 이렇게 계속 주시하기도 했었고 네. DMZ형 곳곳부터 시작해서 아군 GP부터 이렇게 살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군인들을 보면 아 쟤들은 진짜 좋은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좀 화려해 보여요. 아군 GP 쪽이. 우리 국군 GP 쪽이. 네. 그걸 보면서 사실 좀 짬이 많이 차이는 선임들이랑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네. 네. 그러면 이 새끼 대갈통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막 선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량 보고 같은 걸 또 해야 돼요. 네. 보이부 이런 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후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얘기하고 그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와, 무섭다 진짜. 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가 많이 든 선임들한테는 말 못하고 한두 살 선임, 뭐 맞선임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네. 쟤들은 군생활 몇 년 정도 합니까? 이러면 그 선임이 이럽니다. 아, 쟤들은 뭐 한 3년 정도 하지 않고서 네. 그리고 또 뭐 대학교 이렇게 쟤들은 보통 최소 아마 전문학교쯤은 다 졸업하고 나오지 않겠네? 근데 기교 안 해 동무? 쟤들은 초코파이를 뒷담 많이 먹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아 내래 다 알지 내래 뭐 짬생활 몇 년이야? 하면서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 많이 먹는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네. 초코파이가 그렇게 북한군한테는 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예요? 아 일단 보급품으로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친구들은 그걸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어요.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한에 유명한 초코파이가 오리온하고 네. 롯데 초코파이가 2개가 많거든요. 네. 뭐 많이 먹어요? 북한에서? 브랜드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의 너무 자본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초코파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솔직히. 아, 그 정도구나. 네. 그게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12년 제가 한창 또 군생활을 막 이렇게 한창 이렇게 전성기 때죠, 제가. 2012년도면 제가 한참 작전 장교하면서 GOP에서 GP 이렇게 보면서 보고 봤던 시절인데 저랑 그때 적이었네요? 총뿌리를 맞대고 네, 있었거든요. 총불이 맞대고 있었네요.
저희 아군 GP랑 GOP 라인에는 이렇게 GOP가 있고 GP가 있으면 이렇게 상황 보고를 해요. 네네. 상황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전화, 유선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항상 갖춰져 있다 보니까 화상회의와 이 CCTV를 통해서 서로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북한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남한군의 동태를 살피곤 했어요? 국군은 맞아요. TOD 장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군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야간 장비 다 있냐, 뭐 무슨 야시경 다 있냐 이러는데 그거이 고저 사치 아니겠습니까? 네. 낮에는 쌍안경으로, 야간에는 이게 청력과 네. 그것으로 하디요. 네. 그리고 한국군은 이게 국군은 제가 자꾸 한국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군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네. 무전기로 다 하잖아요. 네. 저희는 잠복근무 나가면 좀 옛날의 방법이긴 한데 수화기를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잠복호가 이렇게 초소마다 한 개 GP에 20개의 잠복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잠복호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잠복호 위로 유선이 두 줄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검을 뽑아서 네. 그걸 긁어요. 통신선을. 그러니까 접지를 잘 시키기 위해서 목을 뺏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수화기 머리 있잖아요. 네. 그걸 선 2개 뽑아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가지고 네. 버튼을 누르면 소초가 나옵니다. 약간 그 국군으로 치면 TA312K랑 비슷한 그런 거네요. 네, 뭐 저는 모르니까 일단 뭐 한다고 해야죠. 네. 북한군 내는 자체적으로 CCTV나 그런 게 거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진 않나 보네요. CCTV 제가 있었던 데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네. JSA 쪽 이런 데는 CCTV가 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거의 나가 있는 천병들의 두 눈과 이 오래된 전화기를 통해서 의존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남한의 전술은 거의 방어 전술이에요. 우리가 북한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이 되게 특화된 군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거의 기습 공격을 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선제 공격은 안 한다. 선제 공격은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러셀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국군은 선제 공격을 안 한다라는 교육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한다. 네. 저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제 전투 임무가 뭐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나의 전투 임무는 네. 전방 150m 앞에 보이는 갈대밭부터 네. 우측 바위까지 네. 목숨으로 사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방어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후방으로 침투하는 적 특공대와 전차와 보병들을 내 목숨을 바쳐서 한 목숨을 바쳐서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전투 임무였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혹시 우리 군에 대해서 알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에는 이렇게 병사들한테 개인 임무 카드라는 걸 줘요. 네. 이렇게 넣어서 너의 임무는 전방 무슨 돌덩이부터 해서 여기 우측으로 몇 시까지 그를 네가 감시한다. 그래서 상급자가 오면 그걸 정확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북한군도 그런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리면 분대장한테 쳐맞죠. 장교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그걸 하거든요. 진돗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사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의 진돗개죠. 네. 북한은 제가 있을 땐 전투 20이었어요. 네. 전투 20 하면 와상탕탕탕 막 장구를 착용하고 전호로 뛰어나갑니다. 네. 그리고 있으면 한참 있다 뭐 중대장이나 아니면 뭐 대대장이나 올라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AK 소총 갖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대대장이 쭉 와서 보고 몇 분 만에 이렇게 했는지 체크를 하고 네. 칭찬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맨날 조인트 깔면 깔지. 그래요? 네, 중대장한테 맨날 닭달지라고 그러면 중대장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소대장한테 갈구고 뭐 소대장이 또 분대장 갈구고 그러면 제일 불쌍하게 막내지. 네, 저였거든요. 네. 그 기합이 다 저한테로 와요. 진짜 그래서 장교가 이렇게 지나가면 분대장은 그 전에 이 전투원들한테 딸딸딸 다 외우게 하거든요. 네. 병사수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다 적거든요. 네. 나의 전투 임무 다 적고 근데 그게 한 4줄인가 5줄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네네.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외웠던 걸 이렇게 오면은 네. 초급병사 정한을 하고 전투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네. 쉬었다 이러죠. 저는 북한군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북계도 똑같네요. 그럼요. 비슷하죠 뭐. 제가 계속 북계라고 했잖아요. 네. 북한 쪽에서는 남한군을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식으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죠. 남조선 괴뢰도당 막 이렇게 네,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하죠. 괴뢰군. 군은 괴뢰군이라고 하고 네. 그 수뇌부는 괴뢰도당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나 봐요. 네,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은 이렇게 줄임말을 써서 북괴군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북한은 아직까지 줄임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하는. 남조선 괴뢰군. 네, 남괴라고 하다고. 네. 보면 저나 하늘 씨나 둘 다 전방 출신이잖아요. 우리 국군에도 보면 후방으로 가면 좀 구생활 편해진다. 근데 어딜 가나 군대는 힘들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이미지가 전방 갔다 온 친구들이 후방 갔다 온 친구들한테 야 너 개꿀 빨았잖아 하거든요. 네. 북한군에도 그런 게 있나요? 개꿀 빨았잖아 이러지 않고 네. 이런 후방 따위가 이렇게 하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후방이 어디예요? 저희는 그 철책 지키는 그 최전방 빼고는 다 후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백두산 쪽 라인에는 이제 중국이랑 국경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방 아니에요? 거기는 국경 경비대라고 해가지고 네. 경비대 소속이고 네. 우리는 전초병이죠. 이게 또 좀 그걸 설명하려면 길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네. 국경 경비대는 일단 나가면 진짜 꿀 빠는 데입니다. 그 친구들은
평생 장가 갈 준비를 다 하고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요. 월급이 얼마인데요, 거기가? 거기는 월급으로 살지 않고요. 네. 밀수꾼들을 이렇게 몰래 눈 감아주고 이렇게 찔러주는 돈으로 받고 이렇게 군생활 하거든요. 네. 보급이 좋은데 걔들은 보급품 안 먹습니다. 와. 네. 대박이다. 근데 우리 전방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이렇게 DMZ로 탈북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난리 나죠, 그러면. 네. 제가 좀 그걸 좀 해줄 걸 그랬어요. 네. 저만 탈북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네. 그걸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주는 보급품으로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처병이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네. 우리 국군도 아마 최전방 수호병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확실히 있어요.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북한군에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냐? 전방은 또 대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년 365일 초서에 올라가면 흰쌀밥을 줍니다. 물론 우리 국군은 뭐 평범하게 먹는 밥이라서 네. 별로 놀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뒷제대는 옥수수 쌀밥을 먹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군 최전방은 흰쌀밥을 줍니다. 1년 365일이요? 네. 반찬은요? 반찬은 열악하죠. 염장무에다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뭐 단무지 비슷한 그런 반찬. 밥 하나에 단무지만 나온다고요? 네. 좀 좋으면 그 절인 배추 같은 게 나옵니다. 고기는요? 그건 명절 때마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군복무하면서 고기 자체를 못 먹어요? 제가 한 군생활하면서 한 많이 먹으면 한 10번 먹었다고 하면 많이 먹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건 또 케바케긴 하지만 네. 저기 북한에 네. 그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